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은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보호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제재,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도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긴급응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등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종료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다음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2호, 3호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두 차례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4호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잠정조치는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사, 스토킹 행위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에 오인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와 별도로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